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삼재라고 아시죠? 그죠? 삼재. 이게 원래 역술, 역학, 요런 쪽의 용어입니다. 근데 삼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아시더라고요. 일반인들도 네 이번에 삼재 들었다. 나 들삼재다. 네, 이제 마지막 날 삼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삼재라는 게 정말 역학, 역술의 용어로 정식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맞고요. 역학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널리 알려진 그런 용어입니다. 삼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9년을 주기로 해서 쫙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운이라고 아시죠? 대운이 뭐냐면 크게 이게 뭐 대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한 10년, 5년, 10년마다 이렇게 큰 주기로 바뀌는 운이 대운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9년을 주기로 이렇게 삼재라는 게 들어오는데 좀 안 좋은 거죠. 액이라고 합니다. 액. 사고, 질병, 뭐 어떤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게 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운이죠, 기운. 근데 그 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살이라고도 하고 이 역술 역학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나쁜 액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중에 삼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재는 한번 들어오면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3년을 이렇게 충분히 머물다가 3년 동안을 머물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중에 첫 번째 해는 이제 들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해. 그 다음에 중간 2년째 되는 해는 눌삼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3년째 되는 해가 날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재 해가지고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재가 굉장히 이제 무섭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역술 역학에서는 전문가들은요 삼재 자체를 그렇게 엄청 무서운 그런 애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삼재 정도는요 뭐 진짜 조금 자중하고 누구한테 돈도 빌려주지 말고 또 뭐랄까요 뭐 사업 같은 거 크게 벌이지 말고 투자 같은 거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삼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자기 운에 이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신수라고 흔히 말하죠. 그렇게 이제 올해 운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충이나 형, 파, 해 이런 여러 가지 공망 이런 것들 역술용어인데요. 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겹쳐버리면 이 삼재가 좀 힘을 발휘해요.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재 자체는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좋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운에 이렇게 성주운이 들어온다든가 굉장히 나쁜 거 없이 좋은 복이 들어올 때 삼재가 들어오면은 보통 그거는 오히려 삼재가 더 길한 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복삼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삼재로 바뀐다는 거죠. 복을 받는 삼재로 바뀐다. 길삼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잘 없겠죠. 이제 나쁜 것들끼리 모이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 자체는 그다지 뭐 공포스럽고 진짜 나쁜 건 아닙니다만 충이나 여러 가지 형, 파, 해, 공망 이런 게 치고 들어온다든가 그 해 또는 그 대운에 그게 속해 있을 때 좀 좋지 않은 대운에, 그러니까 운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삼재가 덜컥 걸리면 진짜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삼재풀이와 액마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삼재를 결론적으로 삼재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섞였을 때, 안 좋은 것끼리 이게 뭉쳤을 때 시너지 작용을 해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조상들은 삼재풀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삼재가 오기 전에 혹은 삼재가 들었어도 그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면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역학역술에서 삼재풀이라든가 액마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우리 역술 역학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미신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아요. 삼재가 들거나 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리 그걸 딱 사주명리를 통해서 풀어봅니다. 옛날에 이제 역술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 보통 이렇게 내년,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 아직 안 왔는데 내년에 있을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풀어보잖아요. 사주명리로. 그렇게 풀어보면 이제 내년에 삼재가 들지 뭐 어떻게 될지 다 안다는 겁니다. 물론 비전문가, 보통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그 정도는 다 알았어요. 뭐 사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도 다 알고, 그래서 벽에 못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옛날 분들은 역학, 역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미리 그 삼재가 드는 걸 알면 그걸 풀어내는 걸 했다 이겁니다. 삼재풀이나 액마기, 뭐 무속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진적국 같은 것도 있고요. 무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액풀이, 액마기, 삼재풀이도 다 합니다. 그럼 이제 역술에서도 같이 하는데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자, 특히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손님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삼재풀이 같은 거 하는데, 주로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로 삼재풀이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재가 들어오는데 삼재가 미리 들어올 걸 아는 거죠. 아는데 보니까 백호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삼형살 뭐 이런 안 좋은 것들 있죠.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원진살 이런 것들, 괴강살 이런 것들, 그런 게 딱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가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함부로 여행 같은 것도 가지 말고 조용히 그냥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나쁜 게 같이 들어오는 분들은 액마기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삼재풀이 또는 액마기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꼭 삼재가 아니더라도 나쁜 것들이 막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재는 아닌데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삼재는 아니던데요? 이라고 이제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삼재는 아닌데 보니까 백호살, 원지살, 개강살이 같이 들어오네요. 형살까지 같이 들어오네요. 이래 되면 그런 분도 액마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풀이를 해야 됩니다. 액풀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나쁜 것들이 더 이렇게 모여서 합세를 하면 이게 좀 진짜 더 안 좋게 확 그냥 사람을 쳐버립니다. 특히 삼재 같은 것도요, 차라리 들삼재면 괜찮은데 첫째 해죠. 3년 중에서 3년째 되는 해 있죠. 날삼재 때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삼재만 있다 하더라도 이 3년째 되는 해는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꼭 액풀이, 액마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재라는 게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거든요.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나갈 때 치고 나갑니다. 한번 확 치고 나가기 때문에 엄청 나는 뭐 3제 동안 이제 3제인데 3년이죠. 2년 동안은 별일 없었다. 이제 세 번째니까 큰일 없을 거야 하는데 세 번째 해에 마지막 날 3제죠. 날 3제 때 이제 완전히 크게 이제 때려 맞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안 좋은 경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제풀이나 액마기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방법을 저도 많이 씁니다. 옛날에 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또는 정말 이 역술 전문가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썼던 방법을 저도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보통 3제풀이나 액마기를 할 때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허수아비라든가 찌부농이라는 걸 쓰는데, 자, 허수아비는 아시죠? 그 집단 같은 걸로 만든 그 사람의 형상입니다. 뭐 크진 않아요.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꼭 언뜻 보면 쌀이 빗자루 같이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찌부농이라 해가지고, 찌부농도 한 요만한 크기에서부터 좀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사기 재질이라든가 이 흙, 점토 이런 걸로 구워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 부분에는, 중앙 부분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뭘 담도록 돼 있어요. 그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게 딱 숨어 있습니다. 안에. 거기에 뭘 넣냐면은 그 액마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거를 이제 다 10손가락, 10발가락, 손톱, 발톱 다 자릅니다. 그 모아가지고, 또 자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역술인한테 주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는 그 받은 거를 그 사람 형상의 그 찌부농 또는 허수아비, 거기 그 몸 중앙에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넣고 일정한 역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다듬어 주면 이게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겁니다. 생물이 된다고 해서 뭐 살아 움직이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그 기운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신이 되는 거죠. 아바타예요, 아바타. 요즘 말로 하면. 그 액마기를 하고 싶은 사람의 아바타, 분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화형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형시키는 거죠.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방법도 있고, 깨트려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던지고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장난스럽게 보이지만 장난이 아니고 역술가가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분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분신으로 옮겨와서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운이 좋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그 사람은 뭐냐? 진짜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바타를 죽여버리고 자기는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아바타에 자기의 그 나쁜 운이라든가 그 삼재의 그 기운, 안 좋은 기운, 무슨 살 또는 액 이런 좋지 않은 기운들을 아바타에 다 실어가지고 아바타를 갖다가 어떤 역술적인 방법으로 사형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바타의 주인이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깔끔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삼재풀이 액마기를 이런 식으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나쁜 기운을 거기 전부 실어가지고 그걸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바타의 주인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깔끔하게 태어난다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깨끗해진다는 거고, 나쁜 것들을 다 없애고 좋은 거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좋은 거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나쁜 거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로 삼재풀이 액막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유가 저도 잘 몰랐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아무나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술인이나 역학인들이 이거를 이제 아바타가 그냥 우리 장난스럽게 한다고 아바타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이제 기운을 갖다가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신,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자기의 분신에다가 나쁜 걸 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고통받던 과거의 자기 자신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다시 태어나니까 기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되게 운이 좋아지고 나빴던 게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깔끔해지고 새로 정화됐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운도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삼재풀이 액막이의 원리입니다. 분신이라는 거, 이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현재의 그 기운, 현재의 모습, 그런 것들이 분신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 나쁜 거를 다 태워버렸다는 느낌, 나쁜 걸 다 없애버렸다는 느낌, 이게 이제 들도록,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이런 액막이를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이 해안이 있었어요.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액막이나 이제 삼재풀이를 옛날에는 그 역술인들이 이 마을마다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년 그런 삼재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실제로 나쁜 업이나 이런 거를 좀 쳐주고 액이나 살을 갖다가 쳐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런 걸 의뢰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로 복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삼재풀이 액막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탤런트 분이 이제 무속인이셨는데, 그러니까 탤런트셨다가 무속인으로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겪은 일인데 술 같은 걸 먹고 정말 좀 제가 볼 때는 살짝 귀신 들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헛짓을 좀 많이 했죠. 제정신이 아닐 때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죽을 상황이고 이제 의학으로는 어떻게 될 수도 없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하니까 어떤 역술인이, 무속인인지 역술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역술인이 이제 그 사람의 관을 짜라. 그래서 진짜 관을 짰답니다. 관을 짜고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짜고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분신을 만든 거예요. 그 죽어가던 사람의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화형식을 하고, 아무튼 그 역술적인 조치를 취했겠죠. 뭐 형식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이게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환자의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 기를 모아서 그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역술적인 조치를 좀 전문적인 거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 환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 사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이제 탤런트셨는데 결국에는 무속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도 액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런 액막이 액풀이, 삼재풀이 이런 걸 언제 하냐면은 굉장히 다급할 때 합니다. 다급할 때.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뭘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급하게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카톡이 막 울려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남편이 상갓집에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게 됐다. 사람이 좀 말을 좀 더듬더듬 하기도 하고, 지금 직장에서도 갑자기 이상한 걸로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지금 잘못하면 지금 누명 써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보 직전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더 늦게 전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전화 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앵마기 가보자 해가지고 앵마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앵마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찌부농을 했는데 그분이 직접 헐레벌떡 달려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분이 대전인가 거기 계신 분이었는데 직접 너무 급해 놓으니까 택배보다 자기가 오는 게 더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산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역술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분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나쁜 기운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제가 화형식을 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나 좀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니죠. 그 3일인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멀쩡하게 다시 돌아가고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대요.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사람도 나타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그게 원래 뭐 그렇게 나빠질 건 아니다. 괜히 뭐 겁먹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사람 팔자라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뭐 한번 잘못되려고 하면 거침없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려고 하면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다급했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빨리 벗어나려면 앵마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삼재풀이나 앵마기, 살풀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원리로 많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살풀이하고 앵마기하고 삼재풀이 하는 게 뭐 그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해안이 숨어 있더라. 그 살풀이나 앵마기에 그런 조상들의 그 지혜가 들어 있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좋고 지금도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중행사로 삼재풀이나 살풀이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저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손님들도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저도 어찌 보면 연중행사로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풀이나 앵마기, 삼재풀이 이런 거를 하고 나면요 기분이 달라져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글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게 굉장히 조상들의 지혜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블로그 글을 보고 있는데 원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재밌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냐 하는데 실제로 효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진짜 교육자 집안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한순간의 실수로 이분이 사람을 친 거예요. 자기 차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자기가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이래 하면 되는데 뺑소니를 한 거예요. 뺑소니를 해가지고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물론 잘못된 거죠. 뺑소니 자체가 잘못된 건데 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CCTV에 찍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판결까지 났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 개나 있었습니다. 사실 몇 개나 있었는데 잘된 케이스들이 많죠. 빨리 앵마기 하자 해가지고 앵마기 딱 했는데 와 신기하게도 그렇게 앵마기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벌은 받았어요. 벌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뺑소니를 했는데 그거는 벌 받아야죠. 벌을 받았는데 신기하게 그 깜빵까지 가지 않고 이제 정직 처분 같은 걸 하면서 교사 생활 하던 그거를 완전히 이제 명예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불명예죠. 불명예를 안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좋은 변호사도 쓰고 좋은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진정서 같은 것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보석으로도 풀려나고 결국은 직장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정직 처분 제가 알기로 6개월인가 받고 했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죄는 뉘우치고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액마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발명해낸 거예요. 역술인들이죠. 조상들이라고 그냥 민간인이 아닙니다. 다 역술인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참 액마개를 통해서 삼재풀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급한 불 끄고 화를 복으로 바꾸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술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힘든 일, 급한 일 당했을 때 막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긴급한 조치 같은 것도 쓰시고 이러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삼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자체로는 크게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쁜 살이 이렇게 같이 겹친다거나 이럴 때가 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삼재 같은 게 들면요, 그냥 조용히 잘 사시면 돼요. 근데 꼭 삼재가 들 때 꼭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여행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잠잠하게 하셔야 되고 그냥 웬만하면 나서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삼재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꼭 나서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고 막 일을 벌리고 싶고 막 투자하고 싶고 꼭 삼재 때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재는요, 역술적인 거 액막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겸손하게 나서지 말고 일 벌리지 말고 조용히 사시면 돼요. 조용히 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삼재 때 보면 자기도 삼재인 거 알면서 깜빡하고 내가 이사를 가려 했는데 올해 가야겠다 하고 막 어떤 자신감이 생겨나요. 힘이 생겨요. 하고 싶어지고. 근데 뭐가 홀린 것처럼 일을 벌리고 투자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불사 하는 거죠. 아, 내가 삼재였네. 그러고 나서 미처 돌아보기도 전에 벌써 일은 터진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 누가 아프거나 이사는 잘했는데 그날 이후로 누가 아프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올 수도 있고 자식에게 올 수도 있고 자기 자녀. 삼재라는 게 원래 세 가지 재난을 말하는 건데 뭐 천재지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불이나 뭐 사고, 불에 타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한다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뭔가 안 좋은 그 액이에요. 액. 뭐 사고 또는 질병 또는 뭐 관제수 또 시비구설수 또 어디 가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맞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도 있고 뭐 누명을 쓴다거나 경찰서에 끌려갈 일이 생긴다거나 뭐 돈을 잃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삼재만 들어왔다 하면 조용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 조용히 경거망동 하지 마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서거나 하면 반드시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별일 없어요. 그래서 삼재를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삼재를 당했다고 해서 또 막 뭐를 또 너무 이렇게 막 뭡니까
밥도 못 먹고 밖에도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겸손하게 평상시대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나서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뇌 건강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 올렸던 블로그 글 중에서 복이 많이 들어오려면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뇌에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 말고 뇌를 움직이는 운동도 많이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 예방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좀 유연하게 하면 나쁜 것도 좋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닥친 어떤 그런 불상사나 사고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더 나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그 두뇌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고 또 늘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복이 가만히 있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더 나쁜 액이나 살이 다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움직이면 복이 들어온다고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두뇌 운동법이라든가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들을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